그러면 2020년 경자년 첫 방송으로 라이언 퀘스트 홍보 설명회 제1차로 진행된 356 복합지구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하시고 곱씹어서 라이언 퀘스트가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충래입니다. 사실 오늘이 주중 월요일 또 월말과 연말을 앞둔 대단히 분주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수를 사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 우리 하재관 의장님 그리고 사무재무총장님 또 복합지구 사무국장님 정말 애를 쓰셔서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하시고 일정도 짜시고 교재도 만드시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애써주신 우리 하재관 의장님과 집행관님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라이온스가 지탱하고 우리 퀘스트 사업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라이온스 퀘스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과의 질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에는 우선 라이온스 퀘스트의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 이 퀘스트 봉사 사업을 우리 라이온들이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그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퀘스트 사업이 최초의 도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준비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라이온스 생활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라이온스 생활을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봉사를 하셨을 겁니다. 장학금 봉사를 했다든지 또 독거 노인에 대한 김치나 무슨 생필품을 전달했다든지 집을 고쳐주었다든지 도로를 보수를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옆에 여백에다 메모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일단 생각나시는 거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라이온스 생활 하시면서 하셨던 봉사 활동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장학금 봉사도 좋고 가서 노력 봉사도 좋고 어떤 노력 봉사 어떤 가서 빨래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가서 노래를 불러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봉사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메모 좀 한번 해봐 주시고 몇 가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좀 적어보셨습니까? 저 볼펜 좀 줘봐요. 여기 볼펜 좀. 아니 볼펜이 이게 다 나오다가 말. 여기도 안 나오는데 볼펜이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와요? 아니 다 나오다가 말하고. 나와. 볼펜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좀 적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적어놓으신 내용 중에 퀘스트 봉사 사업이라는 거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느 지구에 누구신가요? 예, 356 2주구에 경북지구에 점청장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퀘스트 봉사를 하셨나요? 저희 평안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아동센터에 조선 과정을 가지고 있는 8세에서 16세
사이에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운동회 비슷하게 이렇게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나용수에 대해서 약간의 공모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356지구 경북지구에서 지금 하셨다는 퀘스트일 것이다 하고 하신 봉사예요. 이거 들어보시면 네. 이거가 우리가 퀘스트 봉사 사업이 그렇게 우리 라이온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3차원 간접 봉사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퀘스트에 대해서 정확하니, 그래도 지금 우리 356기 경북지구에서는 퀘스트 사업에 근접한 또 퀘스트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나름대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수 한번 좀 쳐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퀘스트 봉사 사업이 우리 라이온스가 실시하고 있는 봉사 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어때요? 봉사 사업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모르신 분? 봉사 사업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죠? 그렇게 봉사 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퀘스트 사업이 어떻게 하는 봉사 사업인지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막연히 이거는 뭐 라이온스에서 하는 무슨 봉사 사업이고 청소년들에게 뭐 어떻게 뭐를 좀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 거고, 지금 그 우리 경북지구에서 했던 거와 같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운동해주고 하는 이런 거면은 퀘스트 사업일 것이다라는 어렴풋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만도 경북지구는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저 정도 생각을 가지신 거는. 그래서 이러한 봉사 사업인지, 그 다음에 이 퀘스트 봉사 사업은 우리 라이온스 국제협회가 지향하는 여러 봉사 사업 중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점 봉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등한시했던 거예요. 또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협회에서는 봉사 활동을 이런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력, 청소년, 재고, 인도주의는 4대 중점 봉사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상당히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봉사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 이 퀘스트에 대한 이 사업은 여기에 전체 서열 중에 2번째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CIF 국제재단이 196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국장님 여기 잠시만요. 조금 이따 여기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우리 라이온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 됩니까? 1조예요. 그 1조를 우리 라이온스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쓴 거가 재구호를 해서 1억 2,700만 달러. 그리고 백내장 수술,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력 우선 사업에 910만 달러를 썼는데, 라이온스 퀘스트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1,600만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이 넘는 그 돈을 썼다는 것만 봐도 국제협회가 퀘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동영상을 한 5분짜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작동을 안 하네요. 그러면 동영상은 그러면 이 퀘스트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라이온스 봉사 사업 중에 중요한 봉사 사업이 퀘스트 봉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지구나 복합지구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 표준 헌장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만들어라고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퀘스트 위원회도 들어있어서 각 지구나 복합지구에 퀘스트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퀘스트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위원으로서 수첩에 이름만 올라가고 특별한 활동도 없이 1년을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위원장 바뀌고 위원회 바뀌고 그런 식으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전혀 설명도 되지 않았고 진행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을 2012년 7년 전에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우리 한국에도 이 퀘스트 사업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퀘스트 사업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와서 이제는 퀘스트 사업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라이온스 회원 모두가 퀘스트 사업이 무엇이고 퀘스트 봉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퀘스트 프로그램의 구성 그리고 퀘스트 프로그램의 장점 그리고 도입의 필요성과 퀘스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우리 한국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퀘스트 봉사 사업을 우리 라이온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퀘스트 봉사 사업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퀘스트 봉사 사업은 만 5세부터 18세 사이의 스피커가 스피커가 있는 데서는 꼭 소리가 안 들리죠. 저기 소리를 좀 줄여봐. 줄이면 5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우리 퀘스트 사업의 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긍정적 발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성교육 사업이 바로 퀘스트 봉사 사업입니다. 퀘스트 사업의 목표는 여기 일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인내심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약물남용 방지 등을 통한 튼튼한 성격과 능력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이 이 퀘스트 사업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연구기관이 사단법인 청소년 교육전략 Q&A1이라는 연구기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 퀘스트 사업을 한국에 들여와도 좋겠는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LQ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우리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퀘스트 봉사 사업의 그 역사는 원래 1984년대 이 퀘스트라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데가 퀘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하던 것을 우리가 같이 84년부터 조인해서 함께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퀘스트라는 명칭 앞에다 라이온스를 넣어서 라이온스 퀘스트로 개칭해서 우리 라이온스의 단독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93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36개 언어로 이거가 번역돼서 매년 15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보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 1,300만 그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체험을 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의 구성은 세 가지 연령층으로 구분합니다. 5세에서 10세, 11세에서 14세, 15세에서 18세 3단계로 나눠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인 5세에서 10세는 스킬 포어 그로잉,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세에서 14세, 즉 중학생들을 위해서는
스킬 오브 어덜레스케이션,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15세에서 18세는 스킬 모어 액션이라고 해서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주 타겟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이 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 그래서 만 11세에서 18세 정도가 우리가 지금 사업에 중점을 두려는 그런 분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교육 현장 및 사회 현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교육 실태가 성적 지상주의에 따라서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 좋은 대학 가야지 뭐 공부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인성교육이다, 예체능이다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인성교육 이런 거보다는 하나하나 더 알아야 되고 수학 공식을 더 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소의 이기심과 과도한 개인주의, 그래서 가치관이 혼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진로 지도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갈팡질팡,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고 있어요. 내 점수가 이거니까 서울대학교 가야 되니까 농과대학이라도 가야 된다. 나는 전자의 기술이 좋은데 서울대학을 가야 하니까 무술과라도 가야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되고 사표가 실종됐습니다. 만연한 대금지,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비관론이 일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반 아까 경북지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이 다이렉트 연수가 아니라 이러한 라이언스 퀘스트 강사 훈련 규정에 따라서 먼저 라이언스 퀘스트 전담 트레이너가 양성이 돼요. 전담 트레이너가 양성되고 나면 이들 트레이너로 하여금 일선학교 선생님이나 선발된 강사들한테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가 탄생을 해야 되고 이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선생님한테 교육을 하고 이 두 번째 선생님이 다시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제협회에서 별도로 판권이 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번에 이제 여기 강사로서 선발되는 분들, 그분들 교육 때 그때만 쓰고 그 교재를 다른 곳에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비싼 돈을 들여서 세계적인 성각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 퀘스트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 반출할 수도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국제협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퀘스트 프로그램의 특징은 3단계로 간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퀘스트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과 과목에 접목시켜서 통합적인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 체험학습을 통한 별도로 독립된 교육 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봉사를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회봉사 사업으로 전개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면은 우선 담배를 핀다든지 약물을 오남용한다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이런 것을 예방하고 왕따,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 조절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을 교육시켜서 감정 컨트롤 방법을 함양해서 대인관계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 정말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나중에 강사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퀘스트 활동을 통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세를 청소년들한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발전적 가치관과 건강한 세계관을 심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 내용을 봉사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창의적 사고력 교양을 통한 학업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서 학교 성적도 아울러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기 혼자 개인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이고,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걸 알아서 나는 나 혼자뿐이 아니라 이 많은 울타리 속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같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가르쳐주고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협동심도 심어주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라이언스 퀘스트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라이온스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라이온스의 상징 봉사 사업으로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이 퀘스트 봉사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 흔히 하는 몸 먹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던 시절에 라면 사다 주고 빵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옷 갖다 주고 이랬던 그 봉사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60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보다 정서적인 것, 또는 먹는 것보다 어떤 시간을 같이 놀아주는 것, 또 같이 외로움을 상담해주는 이런 식으로 바뀐 이런 마당에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라이온스도 단순한 구휼 봉사뿐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런 봉사도 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심어줘서 우리의 상징 봉사 사업으로 부각시킨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역사에서 우리의 이미지가 제거돼서 그렇다면 나도 라이온스 회원이 좀 돼봐야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한 회원을 증강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라이온스 회원의 미래 회원이 될 레오들을 직접 우리가 젊은 청소년과 만나니까 그 청소년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육성하고 발굴함으로 해서 차기에 우리 라이온스 미래의 라이온 멤버들을 육성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의 도입에서부터 시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처음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의 도입이 타당한지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지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중앙대학교 그 교수 이끌은 그 청소년 미래 트레이닝원이라는 곳에다 의뢰를 했더니 아주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LCIF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근거적인 얘기가 오고 갈 때 우리 한국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사업 규모를 정합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에다 이 퀘스트 사업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필요한데 국제협회에서 얼만큼 지원해 주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을 모으겠다. 그렇게 해서 국제협회에서 75%, 우리가 25%, 즉 4분의 1은 우리가 되고 4분의 3은 국제협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협회 LCIF와 사업약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하고 나면은 교재가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교재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단순한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맞는 시적 보완 작업을 실시를 해서 교재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선발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라이온스 퀘스트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양성되고 트레이너가 강사를 양성하고 그 강사가 청소년들한테 연수시키는 이 3단계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위에 있는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겁니다. 트레이너는
청소년들한테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강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는 강사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강사 위에 있는 선생님을 트레이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양성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시니어 트레이너, 그러니까 상급 트레이너의 강습을 받아야 됩니다. 상급 트레이너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너를 양성하려면 일본에 있는 상급 트레이너한테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그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습을 받고 심사에 통과되면 국제협회로부터 트레이너 자격증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트레이너 자격을 받은 사람이 2명이 트레이너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워크숍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너가 양성이 되면 그 트레이너가 청소년들에게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교육시킬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트레이너가 강사를 또 양성합니다. 그 강사 양성 교육이 우리 356에서는 내년 1월 16, 17일 날 20명을 선발해서 20명에게 트레이너가 와서 연수를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각 복합지구별로 지금 20분씩 60분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씩 이틀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트레이너로부터. 그런데 그 교육 과정이 우리 여기 있는 박건서 총재님은 직접 그 경험을 하셔서 연수를 충청북도 실시해서 아시겠지만 아주 참여식 교육으로서 정말 재미있게 같이 율동하고 같이 뭘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정말 재미있게 합니다. 거기에 정말 빠져들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게 이거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강사에 여러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이런 강사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사를 선발하는데 강사 선발을 이 강사가 우리가 그냥 몇 명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청소년들한테 직접 우리가 출장 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강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라이온스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라이온스 퀘스트 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요건을 만들어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을 연수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복합지구별로 20명씩 3개 복합지구 6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그 선발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1차 조건이 1차 선발 조건이 각 지구 연수원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나이요. 그 다음에 각급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험이 있는 나이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나이요. 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한 나이요. 상급 지도자, 우리 ALLI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급 있고 그 다음에 상급 과정이 있어요. 그 상급 과정 이상의 연수를 받은 나이요. 그 다음에 교육학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이 1에서 6번 중에 어느 거 하나만 해당돼도 일단 1차 요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 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만 해당되면 되고 이 해당된 분 중에 이제 2차 선발 요건, 2차 선발 요건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충족해야 돼요. 2차 선발 요건은 즉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클럽 회장이나 지대위원장 지역구청장 이상의 임원을 여기만 나요. 여기서 왜 하나의 직책만 내지 않고 3개 직책을 했냐면은 처음에 지역구청장 이상을 한 나이원으로 국한을 하니까 각 복합지구 의장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선발 인원이 모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데서는 우리 지구 같은 데서는 지대위원장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복합지구 같은 데 회장 출신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각 복합지구별로 스스로 정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합지구에서는 클럽 회장 이상이면 되고 어느 복합지구에서는 지대위원장 이상, 어느 복합지구는 지역구청장 이상 그 해당되는 분이 이제 강사로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감이 투철한다. 뭐 도덕적이나 사명감 이거는 훈시적이고 상징적이지만 분명한 여러 번 분명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자격 취득권에 16시간의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이틀간 이 356 복합 쪽에서는 내년 1월 16, 17일 이틀간 여기 뭐 대종수탕과 거기에서 한다니까 거기에 이틀간 합숙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각 복합지구별로 마련된 스케줄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시간씩 교육을 받으면 이제 우리 한국연합회장으로부터 라이언스 퀘스트 강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인증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인증서가 받으신 분들은 그 이제 자격에 의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연수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나 바빠서 못한다 하는 그런 분 같으면 애초에 응시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주 중요한 거 대외 기관에서의 강의하니까 라이언스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강의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사무적 복합지구에서 와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강의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정도는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외부 기관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강사가 오셨구나. 우리 교도소 우리 소년원 원생들한테 적어도 쓸만한 교육이 됐구나 싶을 정도의 강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1번의 요건은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거 하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요건은 사진 찍으셨습니까? 2번의 요건은 이거는 전부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차 요건은 어느 거 하나, 2차 요건은 전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요건 어느 하나를 갖추고 2차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만 그 강사로서의 선발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로부터 이제 강습받는 1월 16, 17일 받으실 분들이 받는 그 교재 구성이 1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목만 봐도 청소년 기록의 여정, 자신감 및 의사소통 기술 확립, 효과적인 감정 다루기, 좋은 친구 관계 만들기, 끈끈한 가족 관계 만들기, 건강하게 선택하기가 1, 2, 3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목표 설정하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이드, 그 다음에 놀라운 시기, 학교 밖 프로그램, 변화와 도전, 그 다음에 청소년 자녀의 버팀목도 이거 부모들에게 이거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마무리, 봉사학습 이렇게 16개의 과목으로 그 트레이너들이 이제 우리 라이온스 중에 선발된 분들, 그러니까 강사로 나가서 직접 강의하실 분들한테 이 교재를 가지고 16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6시간의 강의를 받아서 이제 강사가 되면 그 강사님들이 이제 일선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 강의를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라이스 퀘스트 프로그램 교육 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육 대상 청소년은 각 복합지구별로 선정된 기관의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각 복합지구별로 여기에는 356에서는 뭐 이번에 소년원으로 하겠다, 아니면 무슨 보이스카우트를 대상으로 하겠다, 걸스카우트를 대상으로 하겠다, 방과후 학습을 하겠다, 무슨 대안학교에 가서 하겠다 하는 여기 복합지구별로 할 청소년들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청소년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의 청소년들에게 이제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기관 각 복합지구별로 라이언스 퀘스트 청소년 일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클럽이라든지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다음에 소년원과 접촉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그쪽에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괜찮겠느냐,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쪽과 우리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교육 실시 방법은 해당 단체 각 복합지구별로 선발돼서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친 우리 라이온스 강사가 출장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선발되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강의 시간은 본인이 연수받은 것은 16시간이지만 거기 가서 16시간씩 청소년 단체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활력적으로 그쪽 기관이 우리는 한 번 하게 해달라, 2번 하게 해달라, 3번 하게 해달라 하는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1회에서 3회까지 활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현대상 우리는 2번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1번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3번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한 과목당 30분에서 50분 이거로 시간도 조절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회당 2과목을 교육합니다. 한 번 하겠다 그러면 2과목. 그래서 1회 실시할 때는 청소년 교육 여정의 시작, 그 다음에 자신감과 의사소통 기술 확립이라는 이 2과목만 가지고 한 번 실시하는 것을 해서, 그쪽에 한 번만 해달라 그러면 2과목만을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만약 그쪽에서 2번을 해달라고 한다면은 그 1차 그 과목에다가 긍정적인 감정관리 방법하고 좋은 교육학의 형성 방법 이 2개를 더 넣어서 4과목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줄 겁니다. 그쪽에서 원하면 2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제가 아니라 그쪽 단체에서 우리는 2번 하게 해달란다면 이걸 2번으로 해줍니다. 다음에 3번을 하게 해달란다면 그 2번 4과목에다가 다시 가족과 유대 강화,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목표 설정과 유익한 결정, 이것을 우리가 넣어서 6과목을 가지고 또 청소년들한테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너로부터 16, 17일 날 1박 2일 연수를 받아서 강사로 선정되신 분들이 나가서 하는 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인은 16시간 받았지만 나가서 강의하는 거는 길게는 2과목씩 3번, 짧게는 2과목 1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쓰는 그 트레이너로부터 교육받은 강사들이 쓰는 교환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브 퀘스트 프로그램에 의한 교환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 교환은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1, 2번, 2번 할 때는 3, 4번, 3번 할 때는 6,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 교환에 의해서 강의를 하도록, 교환이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퀘스트 프로그램이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그 트레이너가 강사를 양성하고 그 강사가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그 교육 실시하는 그런 3단계를 거치는데 그 3단계 거쳐서 이런 트레이너가 나에서 강사를 연수하고 나에서 강사가 청소년을 교육시킨 이거에 대해서 실시 횟수가 어떻게 되고 참가 인원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국제협회에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사후관리. 그 다음에 이 2단계 나연수 강사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교육을 실시하고 나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하더라, 어떻게 달라지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계를 해놔야 이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집단이나 그 단체에서 이 교육을 받은 청소년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어떻게 구분되더라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보이스카웃이 있다면 보이스카웃 전체가 다 덩어리로 몇천 명을 한 번에 교육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받은 30명과 안 받은 나머지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더라 하는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나중에 차이점을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가 우리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의 1단계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트레이너가 양성되고 그 양성된 트레이너가 강사를 양성하고 그 강사 양성 교육이 이번 내년 1월 16, 17일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을 양성을 합니다. 그 20분이 또 청소년 단체에 가서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한 번 내지 2번 내지 3번 그쪽이 원하는 시간만큼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러한 사후관리까지를 하면 퀘스트 사업의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퀘스트 사업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단계가 끝나야 한 사이클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우리 지구라 클럽에서 우리 라이온들이 어떻게 이 퀘스트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통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하는 봉사, 물건으로 하는 봉사, 그 다음에 재능이나 몸으로 하는 봉사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 세 가지 봉사의 범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봉사 하듯이 이 퀘스트 봉사도 이 세 가지 돈으로 하는 봉사, 물품으로 하는 봉사, 몸으로 또는 재능으로 하는 세 가지 봉사가 다 이 속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로 해서 퀘스트 봉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이 되어보실 분은 트레이너를 한번 해보겠다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트레이너가 2명입니다. 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2명인데 두 분 다 현직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때 못 써먹어 제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방학 동안에 시간을 하려니까 3개 복합집에서 방학 동안에 시간만 쓰라니까 아주 복잡하죠. 아무 때고 쓸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돈들을 두 사람 양성하는데 3년 걸렸고 돈 7천만 원 들였어요. 7천만 원 들여서 한 사람을 제대로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라이온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라이온들이 진짜 이 퀘스트 사업의 트레이너로서 좀 공모해 보실 분이 있으시면. 그런데 여기에는 트레이너 자격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너를 교육시키는 시니어 트레이너가 일본에 있고 일본에 가서 받아야 되니까 영어 해독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강의를 받을 수 있어야 이 트레이너 자격이 일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서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5차례를 해야 돼요. 5차례를 하는데 일본의 그 시니어 트레이너가 나와서 참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관하면 한국말로 한국 사람한테 실습을 하니까 일본 사람이 못 듣잖아요. 그럼 동시통역사를 또 하나 붙여줘야 돼요. 동시통역사 가서 지금 저 사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웃었다, 지금 저 사람 좀 어떻게 무슨 제스처를 써도 하는 거 다 동시통역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너 양성 비용이 3년 걸렸고 7천만 원 들었어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상급 트레이너만 있다면 굳이 외국어 배워야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가르칠 건데 한국의 시니어 트레이너만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 시니어 트레이너가 우리 한국 사람 트레이너 만드는데 뭐하러 영어 일본어로 하냐, 한국말로 가르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건 국제협회하고 지금 계속해서 타협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시니어 트레이너가 있다면 시간도 훨씬 줄어들 거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또 주변에 우선은 당장은 시니어 트레이너가 없으니까 영어 해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하셔서 트레이너가 되실 분은 우리 한국연합회 운영위원회에다 신청을 하시면 기회 있을 때 그런 분들을 트레이너 후보자로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가 되실 분은 요번에와 같이 1월 16, 17일 날 이렇게 복합지구에서 하듯이 복합지구에서 이걸 실시하니까 복합지구에 나 강사가 되겠다 하는 걸 신청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1월 16, 17일 날 아까 얘기했던 1차 요건, 2차 요건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나 하겠다 하고 복합지구에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 또 강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하셔서 그렇게 해서 강사로서 하는 이거가 바로 우리가 강의 봉사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너가 되거나 강사가 되는 것 자체가 퀘스트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거가 되죠. 몸으로 하는, 재능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금전이나 물품으로 하는 봉사. 이런 강사 양성교육교 이렇게 트레이너한테 강사 1월 16, 17일 날 할 때 계룡 스파에서 하면은 숙박비도 들어가고 밥값도 들어가고 교재비도 들어가고 트레이너에 대한 강의료도 줘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지금은 초창기니까 여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제협회에서 받아온 교부금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는 전부 우리들 라이온들이 모아진 주머니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 돈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 봉사하려면 그러면서 돈 모아서 배추 몇 포기 사서 담아서 줘야 하듯이 이러한 우리가 퀘스트 봉사를 하려면 퀘스트 봉사기금을 클럽이면 클럽, 지금은 지구 단위로 모아서 그걸 모아서 우리는
요번에 강사 양성하는 부분에 우리는 한 50만 원을 우리 클럽에서는 봉사하겠다. 그건 퀘스트 봉사예요. 그 다음에 그런 돈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강의할 때 음료, 다과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강의하는데 필요한 문구도 있고 강의 소품도 필요한 이런 것들을 물품으로 하는 것도 또 퀘스트 사업에 봉사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퀘스트 사업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이번에 강사 양성 교육에 우리 클럽에서는 10만 원을 하겠다면 그거를 복합주교에다 강사 양성 교육 비에다 쓰라고 퀘스트 봉사로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 같은 거는 이런 거 역시 필기구나 용지, 수업 소품, 그 다음에 다과나 음료 이런 것들도 그 실시하는 복합주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면 그 자체가 퀘스트 봉사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의료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이나 물품 또 강의하는 재능 이거 말고도 강의하는 데 가서 강의 안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수업 진행하는 데 참여시키기 때문에 진행에 보조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 요원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거가 이게 노력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실시 후에 우리가 사후관리학과 한다고 그랬죠. 그 모니터링하는 각 실시한 청소년 단체에 가서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설문서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는 이 설문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오는 그런 모니터링 작업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으로서의 트레이너나 강사가 돼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돈으로 교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품으로 교육용품이나 뭐 이런 다과 이런 거를 제공하는 방법. 다음에 몸으로서 교육장에 안내를 한다든지 교육에 보조를 한다든지 모니터링 조사하는 거에 참여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에 우리 라이온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의 진행 과정을 그동안 쭉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고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도입이 2012년 7월에 기초조사하고 타방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LCIF와 사업계획을 노출을 했고 그러고 나서 2012년 9월 14일 날 라이온스 퀘스트 운영위원회 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2013년 1월 14일 날 제1차 라이온스 퀘스트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그리고 2013년 2월 20일 날 한국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을 우리 한국 전체 라이온스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이거를 정기이사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 사업을 한국에 도입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퀘스트 사업의 사업관리자는 라이온스 퀘스트 운영위원장이 하고 기금관리자는 한국연합회장인 국제이사가 기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총 일반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국제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 12일 날 교부금 승인 신청을 했고 13년 5월 21일 날 상호사 A지구 강당에서 라이온스 퀘스트 1차 세미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8월 22일 날 LCIF로부터 사업 및 교부금 승인이 내렸습니다. 자, 한국에서 하는 이 사업은 40만 불 사업으로 정한다. 40만 불 사업인데 75%는 LCIF가 된다. 그 대신 25%는 한국에서 너희들이 마련을 해야 30만 불을 주겠다. 우리가 10만 불을 만드는 조건으로 30만 불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동의서를 보내주고 1차 분할 교부금 30만 불 중에 9만 불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문교재 번역 작업을 연세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교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분할 교부금 9만 불을 우리가 국제협회로부터 받았죠. 받고 나서 이제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2014년 2월 20일 날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2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명은 52년생으로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고 현재 세종대 교육과 교수인 이병호 박사를 우리가 한 명을 채용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성락 교사인데 전 베트남
호지민 한국국제학교 영어교사, 지금 현재는 대구 외국고등학교 영어교사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한국에 있지만 두 사람이 전부 다 현지 교원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을 후보로 선발해서 그래가지고 2014년 7월에 시니어 트레이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사람을 우리가 선생을 일본에 있는 사토 료코라는 여자 이분을 지정을 해서 LCF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선생님으로 일본에 있는 시니어 트레이너 사토 료코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LCF 측에서 오케이 해서 승인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후보자 2명을 일본 워크숍에다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토 료코한테 면접을 보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 료코가 일본 사람인데도 주로 움직이는 데가 일본, 홍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홍콩에 있을 때는 홍콩으로 가야 돼요. 그 교육받을 사람.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 갔다 홍콩 갔다 일본 갔다 홍콩 갔다 이렇게 4번을 가서 우리 2명의 그 트레이너 후보자들이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 갔다 홍콩 갔다 일본 갔다 홍콩 갔다 이렇게 4번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합동 워크샵 3회하고 단독 워크샵 2회 5번, 그러니까 9번의 워크샵을 한 겁니다. 그 앞에 1차 매칭 자금 부과 우리가 10만 불을 한국에서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만 불을 한 번에 거둘 수가 없으니까 10만 불을 3번에 나눠서 33,340불씩 3회기 연도에 걸쳐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 16, 16, 17, 17, 18 3개 회기에 걷기로 해서 진행을 해서 1차 매칭금을 15, 16회기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 상황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5번의 워크샵 실시했고 그 다음에 2차 매칭 자금을 16, 17회기에 부과를 또 했습니다. 33,340불.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트레이너 수료증을 2017년 1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트레이너 모집 공고가 2014년 2월 20일 날 모집이 돼가지고 2017년 1월 30일이니까 꼭 2년 11달 걸렸습니다. 꼭 3년이 걸린 거죠. 트레이너 자격을 따는데 돈 7천만 원 들이고 3년 걸려서 트레이너가 우리나라 2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들하고 이제 합의각서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가 다 됐죠. 트레이너까지 됐으니까 우리 교육 단계가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트레이너 양성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트레이너가 강사 양성하는 거죠. 그 트레이너가 강사 양성하는 거가 지금 우리 나이온스가 선발하는 이건인데 원칙은 트레이너가 학교 선생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학교 선생님이 그 선생님 소속 재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이게 제때 있었어요. 우리 도입할 때.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실시를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356D지구의 박건선 총재님이 총재님이실 때 대단한 열정으로 우리 충북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한번 실시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20분을 모집했어요. 모집해서 최초로 여기에 대한 일선 교사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박건선 총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총재님 하시면서 다른 일 바쁜데 퀘스트 사업을 한국에 최초로 한번 뿌리 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이 뒤에서도 잠시 나옵니다만은 선생님들을 우리 라이온스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키려 선생님들이 오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모집하는 과정도 무척 얘가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재님 하셨어요. 제가 청주에 가서 교육감도 직접 만나서 이 퀘스트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교육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주 이건 다른 데서는 돈 받고 하는데 라이온스에서는 자기 돈 내서 해준다는데 이렇게 좋은 게 어디냐고 했는데도 선생님 보내달라는 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선생님들 스스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척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뒤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박건선 총재님이 하시고 나니까 조금 이따 3호시 마산지구에서 이상옥 총재님께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마산에서도 역시 똑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선 교사에 대한 워크샵, 그러니까 트레이너 양성한 후에 트레이너들을 활용해서 1차 강사 될 사람들을 40명을 배출하는 연수를 우리 박건선 총재님하고 이상호 총재님 두 분이 실시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6월 18일 날 2차 분할요금 10만 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8월 14일 날 국제협회 운영체계 개편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트레이너가 학교의 현직 교사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해서 현직 선생님들이 자기 소속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한국의 실정상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협회에다가 운영체계를 좀 바꿔달라 하는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국제협회로부터 9월 14일 날 긍정적인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이 와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회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체계를 선생님에서 우리 라이온스 강사로 바꾸고 재학생에서 각급 기관에 있는 청소년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의를 우리가 해서 그 결의한 내용을 국제협회가 통보를 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칭자금 조성 계획하고 그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불을 3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눠서 33,349씩 얻기로 되어 있는데 15, 16은 우리가 해서 3,900만 원 부과해서 3,300만 원이 거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16, 17, 3,9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거출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에게 1인당 회원 1인당 부담액은 500원입니다. 500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에 맞춰서 이걸 부과를 해서 했는데 3개년도 하기로 했는데 3차년도는 징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발견 및 교환 개발입니다. 원서를 번역해서 트레이너가 강사용 교재, 트레이너가 강사들한테 하는 교재 16권을 만들었고 원서를 번역하고 한국의 교육 실정에 맞춰서 강사가 청소년 교육용으로 만드는 교환을 7권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나서 전국 홍보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바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한 번 했고 2017년 5월 15일 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구에 퀘스트 사업의 개요와 지구 및 클럽의 퀘스트 봉사사업 참여 방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LQ 사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그 다음에 각 지구 및 클럽의 퀘스트 사업의 참여 방법을 안내까지를 그때 전부 다 해드린 바가 있고 트레이너들하고 합의각서도 전부 체결했습니다. 트레이너를 우리가 7천만 원 들여서 3년에 걸쳐서 양성을 해놨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마구 와서 강의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한 번 하는데 강사료는 얼마 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이 가진 교재를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하고 해가지고 한 15개 문항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그들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됐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현직 교사들이니까 방학 때밖에 활용할 수 없는 점이 아주 지금 어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온스 퀘스트 사업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퀘스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지금 다 이제 충북지구와 마산지구까지 하고 잘 진행되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상당히 고위층으로부터 퀘스트 업무를 연합해서 하지 말고 각 복합지구로 업무를 이관해라 하는 일을 오다가 되었습니다. 복합지구에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니네가 해라. 복합지구로 넘기는 거를 이제 결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의를 했는데 복합지구 인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인수도 못하고 빨리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가고 그래서 허공에 2017년 7월서부터 2018년 10월까지 허공에 떴었어요. 복합지구에서 업무를 받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쪽에서 못 받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떴다가 2018년 작년 10월 25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연합해서 실시를 해서 다시 퀘스트 사업을 활성화하자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됐다가 2010년 7월 26일부터 1년 한 4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라이온스 퀘스트 운영체계 개편 작업이 착수됐습니다. 왜 어째서 이걸 개편을 하게 되냐면 라이온스 퀘스트 청소년 봉사사업을 실행 기획에서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본격적인 퀘스트 봉사사업 트레이너가 일선 선생님들한테 하는 그 사업을 충청북도와 마산지구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 하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난관을 거쳤어요.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우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안 와요. 선생님들은 대체로 여기도 뭐 선생님 가족이 계시겠고 선생님 출신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을 때 무슨 가점이나 뭐 자기한테 이익이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 교육 받으러 안 갑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 교육을 왜 받아? 뭐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는 거. 선생님들은 주임교사가 되거나 교감이 되거나 교장 승진할 때 일정한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는 가점을 준다고 그래야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은 16시간씩 받아도 가점을 안 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선생님들을 모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까스로 뭐 우리 박건선 총장님 같이 막 사립학교 그 설립자한테 찾아가고 그 교회 재단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20명 가까스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잘 될까 보다 했어요. 근데 교육을 시켜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학생 자기 집으로 불러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만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요즘 학교 실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음악 체육도 빼고 영어 수학 가르치는 마당에 무슨 과목 빼고 인성교육 하라고 나일스 캐스트 교육하라고 시간을 줄 리가 없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배우고 왔어도 가르칠 대상을 앞에다 두고 봐도 시간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시간표를 짜주질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트레이너가 선생님한테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안 와서 어려워. 또 가까스로 선생님을 불러다 교육을 시켜도 선생님이 배운 거를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간표를 안 짜주고 학생들 강의할 시간을 안 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국제협회가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개선 요청이 원래 단계는 트레이너가 인선학교 교사들한테 강의를 하고 인선학교 교사가 소속학교 재학생들한테 하도록 이런 과거 체계로는 도저히 한국의 입시의 체계에서는 도대체 활용이 안 된다. 이대로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트레이너가 일선학교 교사한테 하던 거를 일선학교 교사 대신에 우리 라이온스에도 선생님 이상 자격을 갖춘 선발된 라이온스 멤버로서 선생님을 대신해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선생님 대신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일선학교 교사가 소속학교 재학생들한테 하는 거 시간표 안 되니까 못하니까 우리는 좀 이런 교육을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는 다른 학교 이외의 단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우리는 교육을 하겠다 하는 이런 개선 건의를 하게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국제협회에서 회신이 왔어요. 너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니네들이 하겠다고 결의를 한다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빨리 결의를 해서 우리 국제협회에 보내줘라. 그러면 그 방법에 의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아까 그 2차 개선은 이 안으로 요걸로 하겠다. 요걸로 하겠다 하는 결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해서 국제협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업무의 그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수 강사를 일산학교 교사에서 우리 라이언스 멤버로 대책 위한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만든 그런 기준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시행할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각 복합지구 단위에서 그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그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퀘스트 프로그램의 연수 실시는 각 복합지구별로 실시하는 연수 강사 선발 및 연수 대상 기관의 선정 작업은 각 복합지구별로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관과 협약은 한국연합회와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지구 라이언스 퀘스트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양기 우리 복합지구 퀘스트 위원장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연수 강사 선발과 연수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기관의 청소년들에게 퀘스트 프로그램 교육 실시와 사업 관리 등을 위해서 각 복합지구의 라이언스 퀘스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퀘스트 위원들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 있죠? 아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원래 조직상 몇 분 있어요?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없는 지구에서가 아니라 각 지구의 퀘스트 위원장님을 여기 위원으로 넣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으니까 같이 복합지구하고 상의하셔서 퀘스트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지구의 퀘스트 위원장님을 두 분으로 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7개 지구입니까? 6개 지구, 6개 지구 우선 최소 6명이 위원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말고 7분이 위원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각 복합지구 라이언스 퀘스트 위원회는 각 소속 지구의 라이언스 퀘스트 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퀘스트 사업 이거를 위해서는 복합지구에서 강사도 선발해야죠. 선발한 강사가 가서 강의할 대상 단체도 선정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복합지구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복합지구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연합회 운영위원회하고도 상호 그런 협력 체계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치기 자금 아까 3개 회기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15, 16, 16, 17은 했는데 17, 18은 허공에 뜨는 바람에 이 퀘스트 업무가 연합회에서 복합적으로 가져가라 복합적에서 못 받겠다고 왔다 갔다 이러는 동안에 허공에 떠서 3차년도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부과를 못했던 거를 자녀 1기 회기분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즉 내년 회기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우리가 할래서가 안 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매칭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LCIF에서 30만 불을 도로 가져갑니다. 니네들이 10만 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30만 불을 줬는데 니네들이 10만 불을 못 모으면 우리는 이건 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빨리 내년도에 그 한 사람 회원 1인당 500원꼴씩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이제 부과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예, 조금 바쁘시 가시면 돼 말씀하세요. 예. 바쁘시다는데. 지금 이게 퀘스트가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대상이고 또 재난재해도 저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재난재해도 저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재난재해는 여기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 네, 있어요. 재해 아까 안 보니까 쭉 아니, 써있는데. 네 개의 우리 중점 사업 중에 그 퀘스트 사업이 있다. 그 얘기 재난재해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지구에 이제 강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저희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상당히 늦었다고 봤거든요. 네, 그지. 늦었어요. 이게 네,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도 뭐 저희들이 이렇게 오라 그래서 저 통들어서 저 왔는데 왔지만은 바쁜 줄 왔지만은 네. 자격요건 전문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해야 한다면은 저희 대전들 같은 이제 교수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런 데 계시고 하는데 이제 국제협회에서 지원 요건이 말씀드린 LCIF 매칭 자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가능한지 그럼 저희들 올해는 저 대전들 같은 거 신청 안 했어요. 아예. 아니, 그게 지금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사업을 우리
내리기 위해서 이미 지금 매칭자하고 모아지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지구 단위로 지금 하실 건 없어요. 지구 단위 지금 자금 요번에 강사에서부터 교육하는 이런 자금을 그 모아진 연합회에 있는 지원금 그거로 지금 전부 집행을 하는 겁니다. 특별도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제 처음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게 좀 아니라. 있으면 회기가 끝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합지구 단위로 지금 하니까 복합지구에서 하니까 각 지구에서 강사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거죠. 16 추천.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우리 B지구에 강사가 계신다고 해도 그분은 가서 이 퀘스트 프로그램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일단 강의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16시간. 16시간 이제 트레이너한테 받아야 돼요. 예, 받으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트레이너들이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잖아요. 아, 그럼 국제부에서 인정한 사람이니까. 저는 국제부에서 지금 국제부에서 3년 나오는데 만져서 지구에서는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 지구에서는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알려주고 아니 있는데 여태까지 그분들 저 선생님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지구를 상대로 안 해서 이번에 개편돼서 처음으로 하는 거라 지구가 알 수가 없었죠. 지구를 상대로 했었는데 비지구만 안 알려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충청북 때도 선생님들한테만 교육시켰고 마사도 선생님들한테만 교육시켰지 우리 라이온스 강사는 애초에 할 생각을 안 했으니 잠시 후에 그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 되시면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너 양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총재님도 말씀하셨듯이 트레이너가 그게 상당히 우리는 약오는 거예요. 사실 그 트레이너가 된 그 우리 사람 중에 이병호 씨라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한 사람은 교육학 박사고 문교부 장학관도 했고 별별 자격을 다 가진 서울대학교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일본의 사토료카라는 시니어 트레이너 국제부가 인정하는 그 사람한테 여자한테 질질 따라다니면서 일본 갔다 홍콩 갔다 일본 갔다 홍콩 갔다 3년을 해가면서 자격증을 받았어.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한국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 일본의 사토 요코와 같은 시니어 자격증 좀 줘라 하는 거를 국제부가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캐리어가 쌓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이병호 씨를 좀 해서 시니어 트레이너만 만들어 준다면 굳이 일본 가고 홍콩 가고 해야 할 필요가 없죠. 한국 사람들 보니까 영어 알을 필요도 없죠. 일본어 알을 필요도 없어요. 한국말로 그냥 강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기한도 줄이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도 학교 선생님들이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더 양성하려고 해요. 더 양성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과 같이 3년 걸리고 7천만 원 들여서는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할 수 있게 한국의 시니어 트레이너들 만들어줘라 하는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번에 이 운영체계 개편하면서 시니어 트레이너 작업도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한 몇 차례 더 실시한 후에 논의하자고 그래서 그런 답이 왔어요.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지금 운영체계 개편해서 실시해보고 정말로 시니어 트레이너가 필요하면 우리가 별도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볼 테니까 그때 상의하자 그런 답이 와서 일정한 몇 번 실시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상급 트레이너가 필요해 조치해달라는 건의를 한 예정으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QE 사업이 사실 2012년도서부터 시작은 됐다고 해도 여태까지 한 사이클을 못 넘긴 이런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운영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트레이너 양성 기간이 3년 걸렸어요. 트레이너가 와야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시키죠. 트레이너가 없으니까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트레이너 양성하는데 3년 걸렸어요. 돈 7천만 원 들였어요. 화성 세월 기간에 이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업무 공백 기간. 한국에서 복합적으로 가져가라 연합교회라 업무 공백 기간 또 한 1년 반 있었어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한 거는 이렇게 아까 했던 이거의 잘못된 점을 이걸로 고치는 생각을 우리가 바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한국 실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바로 이거로 전환하는 거를 바로 했으면 이렇게 시기를 많이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우리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연사회 중에 성과 없는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여기 오게 하려면 가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수를 가점 주는 교육으로 특수 연수 기관으로 지정까지 받아요. 충청북도도 받고 마산도 받고. 그래서 우리 나이온스에 와서 교육받으면 선생님들 가점 주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왔어요. 선생님들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을 줘야 또 하지. 그러니까 그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만 해가지고도. 안 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헛된 노력만 사실 했습니다. 솔직히 보면.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이 일본이고 우리가 도입할 때 모델로 삼았던 거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학교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하는 이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불변의 방법인가 보다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배웠고 일본 선생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케냐를 다녀온 국제이사가 케냐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안 하고 일반인한테 하는 것도 된다고 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된 거는 핑계지만 트레이너 양성과 좀 길었고 그 다음에 복합지역하고 연합하고 왔다 갔다 핑퐁 치는 동안에 놀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 잘못 잡은 걸 빨리 계산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사죄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일본이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무슨 많은 국제이사들 가서 국제회의 갔다 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빨리 어떻게 선생님들 모집하는 방법 해보고 학교에서 하는 방법 해보라고만 하지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늦게나마 이제 개편을 하게 됐죠. 방향 전환을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나이온스 퀘스트 운영위원회에서 저지른 것과 같이 무슨 방법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노크를 해보셨어야 돼요. 그 노크를 안 해보고 그 방법만 찾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허비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도 했고 이거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온스 퀘스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국제협회와도 긍정적인 부담을 줘서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지구에 가셔서 그 소속 회원님들한테 이런 퀘스트 사업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시고 퀘스트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좀 상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기 운영위원이시고 저기 우리 저 1차 그 저기 저 교사 트레이너를 실시한 우리 박관수 총재님 말씀. 지금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완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경북의 그 총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퀘스트 교육을 실시하려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우리 유주현 교수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합회 그 퀘스트 차원에서 조그마한 팜플렛 홍보 책자라도 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퀘스트 교육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까 호응을 해올 거 아니겠냐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팜플렛으로 인쇄하자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채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도사님 질문은 없으시죠? 한국 나이온스 퀘스트 홍보 설명회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그 임충길 위원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019-2020 한국 나이온스 퀘스트 홍보 설명회 폐해를 알리는 타종을
하지원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20년도 한국 라이언스 퀘스트 서울의 복합지구 홍보 설명회 폐회를 알리는 하정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저기 복합지구 차원에서 이게 치료는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여기 이제 3월 6일 젠타가 3호 4가 20일 날. 20일 날. 그다음에 3호 5가 25일 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넘게 애쓰셨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할 수 있는 분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1월 16일 날, 17일 날 공문이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꼭 그분들이 오셔서 아까 트레이너가 오셔가지고 강사를 양성을 해야 되니까 꼭 강사를 5명씩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것은 보내주시기 위한 설명 일자 설명을 했으니까 5명씩 꼭 오셔야 되고 그 사람 강사가 앞으로 각 지구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꼭 여기서 뵀듯이 우리 B지구 지금 A지구 많으셨고 우리 B지구하고 D지구하고 C지구 그다음에 저기 E지구는 많이 왔는데 지금 A지구하고 F지구가 조금 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5명 이상씩 또 오실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박수. 예. 비용은 우리